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외워도 외워도 까먹는 나는 왜 이렇게 빡대가린가?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으로 조금은 도와드립니다. 한국사 암기 노가다죠? 이런 단순 노동을 조금은 쉽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암기 팁은 패스하시면서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요. 자, 삼국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의 왕조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삼국시대부터 이제 쭉 이전, 이후, 해당하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있어요. 자, 그 순서를 알아야 시대를 매칭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은주랑 어디를 가요? 근데 춘천을 가나 봐요? 닭갈비 먹으러 가나 봐요? 은주가 은주한테 물어봅니다. 은주야, 춘천 지났니? 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말이 많고 눈치도 없고 약간 좀 비호감이 나이고 이름이 송원인가 봐요. 은주가 다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저렇게 수다를 떠니까 그렇지. 송원이는 진짜 멍청해. 중국의 왕조입니다. 중국은요,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가고요. 주나라가 분열한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국가가 진이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후에 잠시 분열됐다가 재통일한 국가가 한이라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가장 이제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가장 강성했을 땐 위나라. 그리고 이게 이제 진으로 바뀌었다가 통일되죠. 그래서 자, 진한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이 진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는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한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요 시대가 우리 삼국시대와 주로 관련이 있는 시대죠. 그리고 수다를 떠니 그렇지 수나라가 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남북조를 통일했었던 국가가 수고요. 그리고 이 수가 고구려 살수대첩으로 피해를 입어서 크게 쇠퇴하고 멸망했다가 이후에 당으로 다시 중국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당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삼국 통일기 시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당은 이후에 우리 후삼국 시대 때 주로 해당하는데 5대 10국 시대를 거쳐 이를 통일한 국가가 송나라. 그리고 이 송은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데 고려 전기죠. 이 고려 전기 때 송이 여진의 침을 받아서 이제 남송으로 쇠퇴했다가 몽골족의 원나라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고려 말때 이르러서 원이 쇠퇴하고 중국의 왕조가 다시 부활하게 되니 바로 명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명나라 조선시대 전기 때까지 있었다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이제 원군 보냈다가 쇠퇴하고 그리고 후금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크게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은 청이라는 여진족이 세운 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가는구나.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국 중에서 신라의 왕호 변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라는 왕호, 왕 이름을 쓴 게 아니었었죠. 그 전에 세 가지의 왕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거기로 아이 진짜 얼굴 천재이신 이분 차은우가 이사를 온대요. 와, 그러면은 뭔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뭔가 좀 긴장돼요. 긴장돼서요. 내가 말이죠. 물만 먹어도 막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너무 마려워요. 아우 진짜 우왕 지지 그러지 말자 이거지. 그지? 거기로 차은우가 자, 신라의 왕호의 시작은 거서간이라는
여기다 써보자. 거서간이라는 예, 군장 칭호 박격거세 시기 때 있었죠. 그리고 차차웅 제사장이라는 뜻의 차차웅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사금 연장자 또는 연맹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연맹왕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왕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내가 물만 먹어도 똥마립다. 내물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인데 마립간은 내물마립간 시기에 해당하죠. 내물마립간 시기, 예, 마립간은 대군장이란 칭호. 그래서 김씨 왕이 독점이 나타났었던 시기다. 우왕지지다. 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로 지증왕 시기 때 처음 사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까지 신라의 왕호 변천이었고요. 그와 관련한 의미와 그 다음에 마립간 왕의 시기 같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야인데요. 이번에는요. 금간가야와 대가야를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 포인트였었어요. 자, 나누어서 보자. 자, 금강가야부터 보겠습니다. 김에 밥을 싸 먹었어요. 예, 아침밥을 이렇게 먹었나 봐요. 근데 말이지, 아침밥 든든하게 먹었는데, 금관을 쓰고 치장하고서, 예, 영화배우 이 김수로 이분께서 법원 면접을 가셨대요. 자네 뭔가 왜 금관을 쓰고 왔나? 예,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결국 망하고 광탈하셨다. 김에 밥을 싸 먹었어요. 김해 지방 지역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바로 금간가야입니다. 자, 이 금간가야는 김수로가 시조. 예, 그래서 수로왕의 건국설화. 5개 R과 관련된 그 내용이 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법원 면접 가서 망했다. 법원직 공무원 준비하나 봐요. 법원 면접을 갔다. 법흥왕 시기 때 금강가야는 망하죠. 예, 그래서 금강가야의 지역 그리고 시조 그리고 이제 언제 망했는지 신라 법흥왕 때 망했구나. 자, 다음은 대가야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고령의 나이가 되신 이진아 씨가 있어요. 아우, 어여쁘신 아씨인데 나이가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 이분이 법원에서 또 예, 일이 있었나 봐요. 법원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혼식이 성대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회 보는 분이 진행을 이상하게 했대요. 막 이상한 개드립 치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졌대요. 진행이 망했구나. 자, 대가야인데요. 고령 지방이죠. 예, 대가야는요. 고령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아시왕 이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흥왕 시기 때 금강가야는 망했다라고 봤었고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합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진흥왕 시기 때 결국 망하죠. 자, 진흥왕 때 신라에게 정복당하면서 대가야는 운명을 다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금강가야와 대가야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 시기가 백제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4세기에 해당하고 이 근초고왕 시기 때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게 되죠. 그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근처 산대. 뭐 누가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여기 산대. 근데 말하는 거 좀 귀엽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뀨 예. 예, 죄송합니다. 뀨 하면서 이제 귀엽게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귀여운 짓 할 거지 말고 저기 황정민 성님 저 평양 냉면집에서 봤어? 라는 대화예요. 백제 근초고왕 때 자, 이 근초고왕 시기 때 정복했었던 지역은 중국의 요서 지방과 산둥 지방 여기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
자, 요게 백제 근초고왕 시기 때의 전성기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의 요서, 산둥, 그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 이런데 백제가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면서 새로운 자신의 지배 세력으로 예,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마한 지역. 마한 지역은 한반도 남부에 해당하죠.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와 붙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바로 백제 근초고왕 시기 때. 그래서 북쪽으로도 진출하는구나. 자, 백제 최대 전성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강 북쪽에 누가 사나 봐요. 아이, 빌어먹을 강계리. 예, 아이, 런닝맨에 옛날에 나오셨었는데, 예, 아, 좀 싫어하는 누군가 봐요. 빌어먹을 강계리, 나를 괴롭혔어요, 맨날. 아이, 우연찮게 지나가다 만나면, 아이, 지금 왜 만나, 우연찮게. 아우, 기분 나빠. 근데 게리가 어린 시절이었나 봐요. 진짜 옛날 봤을 때보다 키가 많이 컸네. 야, 쑥쑥 크는 게리. 연원 봐라. 10cm 컸네, 키가. 이게 알고 보니까 광고였어요. 우리 아이를 위한 동부화재 보험. 예, 광고였습니다. 열심히 이제 보험 들어서 크는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뭐 이런 거겠죠. 한강 북쪽이래. 예, 한강역 북쪽을 차지한다. 백제를 쳐서요. 바로 광개토대왕 시기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는 거란을 정복했었던, 예, 거란 정복 비려. 그 다음에 한강 북쪽이다. 이거는 백제를 치면서 정복 영역을 늘려나가게 되죠. 우연찮게 후연이에요. 후연은 바로 예, 후연은 선비족에 해당하죠. 지금 왜 만나? 금관가야 정복. 그 다음에 왜를 정벌하게 된다. 이는 신라 뇌물만이간 시기 때 신라의 원군 요청이 있었죠. 예, 왜군이 신라에 쳐들어왔네. 그래서 신라의 원군을 보내주게 되고 이 왜군이 금강가야로 피신했었는데 금강가야로 쫓아가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가야의 지배권이 금강가에서 대가야로 넘어가는구나. 이 금강가야는 이후에 버풍왕 시기 때 멸망하게 되는구나. 쑥쑥 크는 게리 연원바라. 예, 숙신입니다. 숙신을 정벌하는데 숙신은 여진족을 얘기하죠. 당시에 요논바라 요동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요동지방, 중국의 요동지방, 그리고 만주 지역의 후연, 숙신, 비려 이런 세력들을 정벌하고요. 예, 고구려 남쪽으로는 한강역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백제를 치는 거죠. 자, 동부화재 보험이래요. 동부여입니다. 동부여도 정벌한다. 여기도 만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신라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라 최전성기죠. 신라 최전성기 6세기 때 진흥왕이 어디를 정복하였는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하고 잘 있으면, 남한에 있으면요 상류층인데 북한 가면은 하류층 되기 십상이래요. 아, 그건 너무 싫죠. 솔직히 남한에서 상류층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창구이, 맛있는 대창구이를 먹으러 갔대. 누가 봤더니 함소원이랑 황마담이 예, 이렇게 대창구이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상류층으로 있어야 되겠죠. 단양 적성비 진흥왕 시기 때 예, 바로 한강 상류 지역을 정벌하면서 세운 비석이죠. 예, 각각의 지역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가 있어요. 북한산 순수비는요 한강 하류에 예, 해당하죠. 진흥왕 시기 때는 백제와 연합에 의해서 한강 상류,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했다가 백제를 배신하고
백제 지역도 차지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구나. 그래서 백제 성왕이 쳐들어왔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이네요. 백제의 중흥이 좌절되었구나. 이게 신라 지중왕태구나. 그리고 대가야를 정벌하게 되죠. 요 지역에 창녕비를 세우게 됩니다. 예, 바로 이게 신라 진흥왕 시기 때 또 다른 비석이죠. 함경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자, 함경도 일대, 함흥 일대까지 진출했었던 진흥왕의 정복 사업이다. 그래서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이렇게 살펴봤고요. 각각의 지역이 한강상류, 한강하류, 그 다음에 대가야 일대, 함경도 일대 이렇게 진출했다. 바로 언제다? 진흥왕 시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국시대와 관련된 암기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